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요, 다시마는 찬물에다가 울려놔도요 충분히 맛있는 감칠맛이 나니까 이렇게 해서 두부조림을 시작 전에요 항상 이렇게 다시마 육수를 만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세계 예쁜 요리 찐빵입니다. 오늘은 두부조림을 하려고 해요. 일단은 두부를요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무거운 걸로 키친타올을 밑에다 깔고 이렇게 해서 잠시만 눌러 가지고 물을 좀 빼주세요. 눌러져 가지고 물이 잘 빠졌어요. 이만큼 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물이요. 이제 요거를 쓸어 줄 거예요. 한 입 크기로, 먹기 좋은 크기로. 이거 보세요, 물이 눌러지면서 물이 이만큼이나 나왔어요. 저는 반 정도 자르고요. 가급적이면 준비를 하실 때요 두부를 사갖고 오실 때 단단한 두부, 찌개용 두부, 부침용 두부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좀 도톰하게 잘라주시는 게 요정도 두께로 잘라주시는 게 두부 조림을 해서도요 부서지는 게 덜 하고요, 그 다음에 먹기도 이게 졸여지면서 좀 부피가 작아지니까 좀 도톰하게 썰어주세요. 물기가 빠지긴 했어도요 한 번 더 키친타올을 밑에다 깔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두부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두부에 물이 빠지는 동안이요 야채를 좀 손질을 할 거예요. 너무 많은 재료가 들어가는 것보다는요 두부가 메인이니까 양파만 밑에 채를 썰어갖고 얇게 채를 썰어갖고 밑에다 깔아줄 거거든요. 저는 1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양파를 최대한 얇게 썰어갖고, 두부는 빨리 조리를 해가지고선 드시는 음식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모든 재료들은 이렇게 얇게 그리고 다지듯이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양파는 준비했고요. 나머지 재료는요 이제 양념장을 만들 거예요. 양념장에 들어가는 재료는 여기 보시면 청양고추 2개 하고요, 그 다음에 홍고추, 요건 색깔 때문에 집어넣는 거예요. 없으시면 넣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 대파 1대 정도 준비를 했어요. 대파부터 송송 썰어주세요. 어슷 써는 게 아니고요 최대한으로 송송. 대파는 다져도 상관은 없는데요 그래도 송송 썰어갖고 살짝 대파가 보이는 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대파를 1대 정도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다음은 청양고추랑 홍고추를 준비했어요. 요거는 다져주셔요. 송송 써는 게 아니고요 최대한으로 다져주세요. 이렇게 해서 청양고추, 이렇게 해서 빨간 고추까지. 홍고추는 1개만 집어넣었어요 저는요. 다음엔 간장이에요. 저는 양조간장을 준비를 했고요. 저는 양조간장을 5큰술을 준비를 할 거예요. 양조간장의 양은요 식성에 따라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간장이 그래도 자박자박하게 그리고 또 간장 색깔이 나와야 이쁘고 두부의 간이 짭조름하게 입혀져야 맛있어요. 그래도 단맛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이렇게 반 큰술 정도만. 그 다음에 매콤한 맛을 위해서 청양고추가 들어가긴 했어도요 굵은 고춧가루를 해갖고요 1큰술 듬뿍. 다진 마늘이에요. 다진 마늘은 이렇게 해서 1큰술만. 그 다음에 요게 감칠맛을 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새우젓이에요. 너무 많이 넣으면 짜고 또 젓갈 냄새가 심하게 나니까 이렇게 해서 3분의 1큰술 정도요. 이렇게 양념을 버무리고 나면요 파 양이 많아갖고 되직할 거예요. 여기다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만든 다시마 육수를 보태주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 만든 다시마 육수예요. 종이컵으로 반컵 정도만 부어가지고요. 대기를 조절을 해주세요. 양념간장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부를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시마 육수는요, 양념을 개일 때 이렇게 반컵 정도, 종이컵으로 반컵 정도 집어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조림을 할 때 또 나머지 반컵을 집어넣어 가지고 종이컵 분량으로 한 컵의 다시마 물이 필요해요. 이제 두부를 한번 붙여 볼게요. 식용유는 좀 넉넉하게 둘러주세요. 그 다음에 저는 들기름을 사용할 건데요. 들기름이 없으신 분들은 참기름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2큰술 정도만. 들기름의 향이 두부에 입혀지면 굉장히 맛있는 맛이 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기름으로 팬을 조금 깊이가 있는 걸로 여기다가 바로 조림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달궈진 팬에다가 두부를 먼저 노릇노릇하게 앞뒷면을 구워주세요. 이렇게 물이 좀 많이 빠진 두부를요. 이게 만약에 물을 안 빼고 하시게 되면 엄청나게 태워요. 그러니까 반드시 두부의 물을 제거를 한 다음에 이렇게 구워주세요. 너무 많이 두부를요, 앞뒷면을 노릇하게 구우신다고 뒤집지 마시고요. 한번 기다렸다가 노릇하게 구워지면 다시 한번 뒤집어서 이렇게 한 2번 정도만 뒤집어 가지고 구워주세요. 두부는 많이 만지면 만질수록 망가지게 되니까 한번 뒤집어 볼게요. 노릇하게 잘 구워진 것 같아요. 이렇게 노릇하게 구워져야 나중에 두부가 조림을 해도 망가지지가 않고요. 또 고소한 맛도 있고요. 이제 앞뒷면으로 노릇하게 다 구웠거든요. 이렇게 가급적이면 이렇게 노릇하게 구워주셔야 고소하기도 하고요. 두부가 형태가 망가지지 않고 조림한 그대로 있으니까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주세요. 요걸 잠시 건져주세요. 이렇게 양파를 이렇게 남아있는 기름에다가 슬쩍 볶으시는 거예요. 너무 오래 볶으진 마시고요. 슬쩍 이렇게 양파를 깔고요. 두부를 한 장 한 장 얹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두부를 다 얹이고요. 요 위에다가 아까 만든 양념장을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양념장을요, 나머지 양념도요 군데군데다가 넣어주시고요. 다시마 육수 아까 반컵 정도만 더 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다시마 육수는 딱 한 컵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 양념간장에 넣은 그 양하고요, 지금 반컵 정도 분 양하고 해갖고 한 컵 정도. 너무 많이 다시마 육수를 넣게 되면 이거는 조림이 아니고요, 짜글이 형태 돼가지고 너무 많이 육수는 잡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고요, 자작자작하게 졸여질 때까지 끓여주세요. 잘 졸여진 것 같아요. 불을 끄고요, 이제 담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쁘게 색깔도 참 연하고 너무 진하지도 않고요,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양파가 있기 때문에 밑에 타지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졸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두부를 얹고요, 밑에 깔아놨던 양파를요, 이 양파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양파도 위에다 얹어주세요. 다음에 마무리는 통깨. 쪽파나 실파가 있으시면요, 송송 썰어가지고 위에다가 좀 뿌려주시면 예쁘기도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랑 빨리 모시고 나와갖고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엄마 드셔보세요. 밥을 고봉밥을 펐어. 배고파 죽겠어 엄마. 그래 얼른 가고 먹어. 드셔보세요. 그거 가져가? 예. 오늘 좀 늦게 시작을 했더니 드셔봐. 어떤가? 드셔봐. 간은 어떤가? 어때? 싱거워? 안 싱거. 싱겁진 않지? 엄마 그 양파 있잖아. 그거랑 같이 해서 드시면 더 맛있어.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은 말할 기운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날도 너무 덥고요. 문도 못 열어놓고 촬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더워요. 에어컨을 틀어놓긴 했는데도 너무 더워가지고 일단 빨리 식사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짜진 않아 엄마? 진짜 맛있어. 간도 딱 맞는다. 괜찮지 엄마? 그래도 청양고추 2개 넣었다. 튀겨나. 그렇게 매워? 너무 맛있어서 그래.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두부조림 해가지고요. 이건 저희가 제가 하는 방식의 두부조림이에요. 이렇게 하셔갖고 간단하게 두부조림해서 한 끼 밥 반찬으로 만들어서 드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정말 맛있지? 두부가 사람한테 좋잖아. 그래 엄마 많이 드세요. 수고했어.